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름철 발생하는 폭염을 재난으로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흔히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되었을 때를 폭염이라 부르는데, 이에 의한 2차적인 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만큼 피해가 상당한 자연재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폭염을 여름철 가벼운 기온 상승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도별 폭염 발생 빈도와 강도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여름철 온열 질환에 의한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난과는 달리 여름철 일반적인 기온 상승과 구별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폭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폭염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폭염이라는 자연재난에 대해 다시점적으로 접근하여 재난 예방, 발생, 대응 단계별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첫 번째, 예방 단계에서는 재활용품 사용을 통해 에너지 절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관람자로 하여금 제고하게 합니다. 두 번째, 재난 발생 단계에서는 페트병 안을 덮고 있던 재료가 녹아 흐르면서 파빌리온 내부 그늘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폭염이라는 재난에 대해 시각적으로 인지하면서 경각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재난 대응 단계에서는 녹아있는 왁스를 관람자가 다시 페트병 안에 코팅하는 과정으로 관람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저희는 일정 온도에 도달했을 때 고체에서 액체로 상변화하는 재료의 리스트를 모은 뒤 녹는 점이 다른 재료들을 구간별로 나눠 선정했습니다. 먼저 페트병 안에 녹여두었던 왁스를 넣고 흔들어 병 내부에 골고루 코팅되도록 합니다. 병 안에 코팅되어 있던 왁스가 열에 의해 녹게 되면 원래의 투명한 페트병이 드러나게 되고 점차 그늘이 사라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녹은 왁스가 담겨있는 페트병을 관람자가 흔들게 되면 다시 병 안에 코팅되고 이어서 같은 과정이 반복됩니다. 전체 파빌리온을 구성하는 모듈의 결합 방식 사진입니다. 각 부재들이 페트병의 병뚜껑으로 고정이 됩니다. 삼각형 형태를 만드는데 필요한 가장자리 지점에는 고정되는 절점으로 그 사이에는 관람자들이 분리할 수 있는 절점으로 구성합니다. 메스는 4.5 x 4.5 규모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층고와 출입구를 확보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파빌리온 단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형성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열을 받아 그늘이 사라지게 되면 관람자는 페트병을 뽑아 흔들면서 다시 그늘을 만들게 됩니다. 곡면으로 형성된 파빌리온은 면마다 빛을 받는 양이 다양하게 나뉘게 되는데 파라핀 왁스는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해가 잘 들지 않는 파빌리온 하단 부분이나 북향에 위치시키고 밀랍은 해가 제일 잘 받는 위치에 상대적으로 녹는 점이 높은 밀랍을 위치시킵니다. 소이 왁스는 파라핀과 밀랍 사이에, 카나우바 왁스는 고온이 지속되어도 잘 녹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이 분리시킬 수 없도록 고정되는 절점에 위치시킵니다. 최종적으로 다양한 색상과 형태로 구성된 생동감 있는 파빌리온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약 10분간 최타님의 크리틱 및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폭염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지금 캐나다나 뭐 이런 데서 지금 뭐 40몇 도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실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점차 늘어나서 그러니까 재난으로서의 인식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이제 어떤 계층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이걸 재난으로 인식하는지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팀들한테 해당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그 재난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과 관점을 좀 드러내는 것 그걸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
재난으로 바라보는 이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지금? 저희 팀에서 그 폭염을 재난으로 바라봤던 이유는 일단 1차적으로는 저희 팀원 모두가 느끼는 바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여름이 점점 더워지고 있고 그 일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재난이라고 인식 자체를 못하는 상황 속에서 뉴스를 아무리 떠들어 봤자 사람들이 인식을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보았고 근데 저희가 연구 자료들을 좀 찾아본 결과 그 단순한 예보만으로도 폭염에 의한 사망자들이 현저하게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뭔가 경각심만 줌으로써도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재난이라고 인식되는 온도가 어떤 뭐 이렇게 특정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무튼 어느 정도 여름 온도가 올라갔을 때 재난 수준의 폭염이라고 생각되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바로는 33도일 때 예보를 내리고 35도부터 폭염 경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료 스터디를 할 때도 35도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었을 때 이 재료들이 녹는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름철에 우리가 35도 넘어가는 경우는 요즘 뭐 종종 있는 일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그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위 이제 재난 수준의 폭염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지금 뭐 45도, 6도 뭐 이 정도까지 올라간 걸로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제 이게 재난이다라고 이걸 공식적으로 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인데 어쨌든 지금 이 팀에서 폭염을 재난으로 인식했을 때 그게 어느 정도 온도를 얘기하고 그랬을 때 어떤 상황들이 생겨나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당연히 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런 더위에 잘 대응하는 보통 이제 고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훨씬 더 잘 대응하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저소득층이든 이런 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인식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재난으로 인식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방향성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왁스들이 갖고 있는 그 녹는 점, 용융점들을 이용해서 이 파빌리온을 만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게 지금 녹았을 때 빛을 가리는 형상이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페트병들이 약간 전체적으로 보면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녹았을 때 그게 그 아랫부분에 모이게 돼서 실제 이렇게 빛이 관통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게 온도가 높아졌을 때 저게 왁스가 녹고 그러면서 빛이 오히려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네.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일반적인 파빌리온이라면 빛을 더 많이 가리게 돼서 그늘을 더 많이 만들어주는 거라고 되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빛이 들어오게 돼서 경각심을 높여준다. 이런 말은 사실은 말이 되긴 하지만 파빌리온의 역할은 사실은 오히려 온도가 높았을 때 빛이 차단이 되고 그때 온도가 얼마다라든지 그런 거가 더 훨씬 더 설득력 있는 방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녹는 상황이 더 빛을 막는 상황이 되는지는 사실 그게 조금 이제 쉽지 않은데 아무튼 좀 디테일하게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아무튼 뭐 그건 뭐 되게 흥미롭고 일단 그 구조물도 페트병하고 그 하부에 이제 저걸 뭘로 구현한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금 모형으로는 투명한 이제 보드 선적인 판으로
이게 이제 엮어져서 하부 시스템으로 이렇게 도움 형태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걸로 보면 그 판 형태가 선 형태 판이 이렇게 이 삼각형 형태로 구성되면서 만든 도움이 이제 구조라고 해석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페트병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저 페트병이 조적의 벽돌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이게 지금 약간 돔 형태로 보여지는 걸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돔 형태로 보여지는 구조물. 예, 이걸로 봐도 되고요. 여기서 보자면 위에서 이제 하중이 이렇게 누를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제 이 판 형태가 삼각형으로 짜여진 마치 이제 바구니거나 이제 대나무 바구니 같은 걸 뒤집어 놓은 형태라고 생각하면 그거 자체가 이렇게 구조적인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저 위에 페트병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게 조적이라고 생각해 보면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눌렀을 때 결국 이제 페트병은 점점 가까워지죠. 붙죠. 더. 네. 네. 그러니까 페트병이 버텨짐으로 인해서 저게 밑으로 누르는 힘을 막는 역할을 페트병이 할 수 있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그냥 구조가 아래 삼각형 형태로 짜여진 저거가 구조가 다라고 보지 않고 페트병들도 하나의 이제 조적으로 쌓여지는 역할. 그러니까 저 두께를 갖고 있다는 거는 확실히 구조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네. 얇은 면으로 됐을 때는 저게 뭐 강한 철로 된다 이러면 그냥 강하니까 된다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구조라고 하는 건 항상 그 재료가 갖고 있는 가치를 최대한 만든다고 가정할 때 페트병이 이제 조적 같은 역할을 하고 저 두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역할을 할 때. 그러니까 그 페트병이 특히 이제 저걸 그러면 뭐 가장 좋은 거는 그 조적에서 저 부분들을 이렇게 몰탈로 붙이는 거겠지만 붙이지 않더라도 저게 눌릴 때 페트병의 간격으로 인해서 그걸 버텨줄 수도 있거든요. 밑으로 눌리는 상황이면 저게 이제 건축물이 될 때는 완전히 고정돼야 되니까 그 페트병들을 다 붙여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움직이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페트병이 어느 정도 버텨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이렇게 눌러지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 원리는 좀 잘 이용해서 저것들이 그냥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재료들이 이런 뭐 빛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구조적인 역할도 동시에 하는 이렇게 해석되는 게 사실은 구조물로서의 완성도는 높아지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팀에서 사실 페트병을 재료로, 그러니까 투명한 재료를 찾다 보니 페트병을 선택한 이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방식이 조적이었습니다. 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적을 우선순위로 했는데 저희가 조적을 포기하게 된 그 1차적인 원인이 이제 저희가 단순히 그늘들이 사라지는 형태에서 경각심을 준다 해서 끝나지 않고 그 페트병 안에 있는 밀랍이 녹은 거를 이제 저 파빌리온에서 해체를 하면 그 안에 있는 열기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그 다시 밀랍을 도포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뭔가 폭염이 발생했을 때 개개인이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제스처를 요구하는 것에서 이제 도저히 그거를 수행할 수 못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일단 포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페트병이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뚜껑이 이제 해체되는 것을 이용해서 이거를 볼트와 너트가 결합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이 재료를 어쨌든 구조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을 하는 거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현재까지는 이런 구조를 하고는 있는데 좀 더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정확하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페트병을 이게 이제 녹은 거를 다시 빼서
쉐이킷하고 다시 끼우는 이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네, 그것 때문에 조작을 그러니까 포기하게 그거는 사실은 예를 들면 조적에서 중간중간 한두 개씩 빼도 문제 없어요. 얘가 이렇게 다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페트병을 하나 빼도 이것들이 서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런 돔 같은 구조에서 일부를 빼내고 거기다 천창을 넣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실제는 이제 저 밑에 부분에 오면 이 파빌리온의 이 부분은 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부착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페트병 사이를 조금 접착제로 부착시켜주면 아마 강도가 훨씬 좋아질 거고요. 근데 이 위에서는 그대로 붙이지 않고 두는데 왜냐하면 좀 눌리는 힘에 의해서 쟤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서로 압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얘가 저걸 뒤집었다고 생각하면 얘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힘 때문에 아무 역할도 못 하는데 얘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점점 이렇게 눌릴수록 페트병 간격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압착력이 생기고 버텨주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또 이렇게 원형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하나 빼도 이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형식적으로 저걸 뭐 동시에 다 빼서 이걸 흔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씩 빼서 하고 하는 거는 전혀 관계없을 거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뒤에 절차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최대한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페트병을 조적으로 쌓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페트병이라는 재료 자체도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지점 때문에 말씀을 해주신 건지 그러면은 굳이 조적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도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는 게 뭐죠?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적이라는 것보다 그 페트병이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해서 질문 여쭤봤습니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쪽 그 체험 파빌리온을 한 팀하고 연관해서도 그렇고, 아까 제가 렌조 피아노의 그 안을 보여드린 이유도 그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재료가 있다고 가정할 때, 예를 들면 구조를 담당하는 재료가 따로 있고, 뭔가를 이렇게 외피를 형성하는 재료가 따로 있고, 또 뭔가를 하기 위한 재료가 따로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시게루반이 퍼니처 하우스라는 거를 설계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구들을 이렇게 가구는 수직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옷장이든 책장들을 이렇게 놓고 그 위에 판을 하나 얹었어요. 그래서 그게 퍼니처 하우스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가구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든 벽이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가구는 거기에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책장이든 옷장이든 조금만 보강을 하면 그게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이나 기둥을 다 없애고 가구를 이용해서 벽을 만든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판 하나만 얹으면 그냥 지붕이 돼서 건축이 된 것. 그러니까 그걸 하는 의도는 아까 렌조 피아노의 작업처럼 어떤 재료가 하나의 역할만 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페트병을 조적으로 이용하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냥 이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조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돔이든 아치든 지금 조적으로 했다면 이 형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요 얇게 되어 있는 요 구조가 얘를 전체를 버텨야 되는데 이걸 조적으로 해석하고 이 두께로 돼 있다 그러면 훨씬 강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는 뭐 필요하면 나중에 좀 더 해석에 대해서 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뭐 서로 연락해서 확인해도 좋을 것 같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분 동안 자유롭게 동국대학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박민규입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약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왁스가 녹은 상태에서 그래서 이 파빌리온에 참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를 빼서 흔들어가지고 다시 코팅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구조를 보면은 볼트와 너트 얘기를 하시면서 뚜껑을 열어야 이게 구조에서 분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뚜껑을 여는 순간 따뜻한 왁스가 사람 머리 위로 쏟아지거나 손으로 이제 흘러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어떻게 뭐 고려가 돼서 이제 구조를 만드신 건지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부에 있는 왁스,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왁스를 흔들려면은 한 사람은 밑에서 뚜껑을 열어야 될 거고, 한 사람은 이 구조체 위에 올라가가지고 페트병을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사람을 지지할 정도의 하중을 버틸 수가 있는 건지, 2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도 그걸 일단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 뚜껑 말고도 안에 액체가 안 녹을 수 있게 막는 무언가가 또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단 상부 구조에 있는 거는 못 뺀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재료를 다양하게 쓰면서 상부에는 조금 덜 녹는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걸 조적 구조로 본다면 하부를 아까 이렇게 뭐 접착제로 고정을 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하부에 있는 부분도 빼지 못한다면 이 흔드는 행위 자체가 좀 실현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또 투타님 말씀에 답변 드렸듯이 조작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팀원들끼리 더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발언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최희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주신 이 모델링 이미지를 봤을 때는 왁스가 녹았다? 이게 그늘이 사라졌다라는 걸 경각하기 위해서는 돔 형태 안에서 그걸 경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왁스를 흔들어서 막기 위해서는 이 돔 밖을 나가서 다시 그걸 가지고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동선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매끄럽지 않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그 부분에 첫 번째 대해서도 질문, 첫 번째 질문에서 연장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고민했던 내용이 그러니까 조적이 아니라 이런 중간에 아크릴 부재들이 접쳐서 중간에 틈이 생기는 형태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손을 밖으로 내밀고 안에서 돌릴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고안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사람들이 나가지 않아도 내부에서 좀 자유롭게 탈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또 발언하고 싶으신 분, 네, 시민참여 조호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 아이디어의 핵심이 어떤 체험이고, 그리고 그 폭염에 의해서 그늘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그늘을 체험자가 이제 복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뭐 페트병이나 이제 재료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금 다시 그 원론적인 그런 아이디어나 체험을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왁스에 대한 조금 실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추후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스터디해서 내용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실험이라는 거를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더 첨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 설치 장소가 야외이고, 이 파빌리온 이외에는 그늘이 딱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치 장소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그리고 왁스를 녹였을 때, 그리고 녹았을 때 그 녹인 왁스를 흔들고 다시 투명해질 때까지 시간이라든지, 이게 어쨌든 그 왁스가 열을 받았으면은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게 흔든다고 해도 이제 금방 녹을 텐데, 그런 게 어떤 텀을 가지고 왁스가 녹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체험적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